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과 함께 벵거 감독 시대 이후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스널. 안타깝게도 우승 경쟁에 있어서는 전강후약의 모습이 두 시즌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2023 시즌 그 어느 때보다 우승에 가까워졌다가 후반기에 맨체스터 시티의 추격을 허용했던 아스널인데요. 2023-2024 시즌의 흐름도 비슷해 보입니다. 최근 공식 경기 3연패를 당하면서 아르테타 감독 부임 이후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FA컵 64강전 3라운드에서 조기 탈락했는데 비록 상대가 리버풀이긴 했지만 최근의 연속적인 패배에서 희망을 볼 수 없는 결정력, 무엇보다도 아르테타 감독의 충격적인 변명 인터뷰까지 아스날 팬들의 속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르테타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 풀버전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널이 FA컵 3라운드에서 광속 탈락했습니다. 리버풀과 안방 에비리치 스타디움에서 경기했는데 0대2로 패배했거든요.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아스널이 클롭 감독의 리버풀의 극도로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방에서 치른 최근 5번의 경기에서 4번이나 패배한 것이고 11골이나 내줬습니다. 그리고 득점은 3골밖에 없었는데요. 그 3골도 3대1로 이겼을 때의 3골이고 나머지 4번의 패배는 모두 무득점으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아르테타 감독이 사실은 아스널 감독으로서 본인의 이제 위기론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2020년에 FA컵 우승으로 트로피 가뭄을 끝냈던 것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 올 시즌까지 4시즌 연속 FA컵에서 조기 탈락하면서 타이틀을 되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32강전인 4라운드에서 사우스햄프턴에 의해 탈락했고요. 2022년에는 3라운드 첫 번째 일정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참가하는 64강 일정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에 탈락했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4라운드에 아쉽게도 이제 맨시티를 만나면서 탈락하긴 했지만 올 시즌도 상대가 리버풀이라고는 하더라도 3, 4라운드 즉 16강도 못 가보고 계속해서 탈락하고 있는 상황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스널의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FA컵 탈락 때문만이 아닙니다. 최근 아스널이 치른 7번의 공식 경기 결과에서 승리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올 시즌 우승 경쟁까지 치고 올라온 에스턴 빌라와의 지난 12월 10일 원정 경기 맞대결에서 0대1로 패배한 이후 현재까지의 전적이 1승 2무 4패입니다. 이 패배 이후 PSV 에인토벤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1대1로 비겼고 브라이튼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반등하는 듯 했지만 리버풀 원정 1대1 무승부 이후에 웨스트햄과의 홈경기 0대2 패배, 풀럼과의 원정 경기 1대2 패배에 이어 이번 리버풀전까지 2대0 패배로 계속해서 멀티 실점을 허용하면서 득점력은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3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는 과정 속에 아스널이 한 골밖에 넣지 못했는데 문제는 역시 결정력이었어요. 아스널이 이 3경기에서 기회를 못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려 61회의 슈팅으로 경기당 20개에 가까운 슈팅을 때렸고 그 중에서도 유효 슈팅, 골대 안으로 향한 슈팅만 16개에 달했었거든요. 그리고 기대 득점값이 6.47골이니까 사실 이 3경기에서 아스널이 최소한 6골에서 7골 정도는 넣었어야 하는 경기력을 보였는데 실제 득점은 한 골에 그쳤다. 결국에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제대로 된 스트라이커를 보강하지 못한 것이 팀의 최대 숙제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 아르테타 감독이 물론 데클란 라이스도 영입하고 하베르츠도 영입하고 중앙 지역에서 본인이 원하는 조합 플레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든 것은 맞지만 아무리 플레이를 잘 만들면 뭐하냐, 골을 넣어야 결국 이길 수 있는 것이 축구인데 골키퍼, 미드필더 다 보강을 했지만 공격수 보강을 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자초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홈팬들까지 이제는 아르테타 감독을 의심하고 있고 선수단을 향해 비판 여론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홈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스널이라는 것인데요. 홈 2경기 최근 2골차 이상 완패를 당한 것은 2009년 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맨유의 3대1 패배, 첼시의 4대1 패배를 당했고 그때 맨유와 첼시는 굉장히 강력하던 시기였는데 지금 웨스트햄과 리버풀을 상대로 이렇게 패배한 것, 특히 웨스트햄전 패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 풀럼과의 원정 경기 패배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아스널은 최근 안방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때린 43회의 슈팅에서도 골을 넣지 못하면서 결정력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의 선발 명단을 보시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전방의 가장 위협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로 인해 이집트 대표팀에 차출됐기 때문에 화력이 약화된 상태였고요. 또 수비 라인에서도 버질 판다이크 선수가 경기 직전에 갑자기 질병 문제로 이탈하게 되면서 수비 라인도 최정예 멤버를 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비록 제주스 선수가 훈련 중에 입은 부상으로 이탈하긴 했지만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하베르츠를 제로톱으로 썼다는 것, 첼시에서 뛸 때도 이 제로톱으로 뛸 때 결정력의 문제를 드러냈던 하베르츠의 문제를 이미 알고도 그대로 기용을 했고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르테타 감독의 실책이라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스널은 정예 멤버를 거의 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베르츠뿐 아니라 사카, 웨데고르, 라이스,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살리바, 램스델, 벤화이트, 키비오르와 조르지뉴, 넬슨을 투입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뛰었거든요. 양팀의 포진도를 정확하게 보시면 아스널이 리스 넬슨을 왼쪽에, 부카요 사카를 오른쪽에 두고 하베르츠를 제로톱으로 배치했고요. 미드필드 라인에 조르지뉴, 라이스, 웨데고르를 배치하고 포백 라인에 왼쪽에 키비오르, 오른쪽에 벤화이트, 센터백은 마갈량이스와 살리바였습니다. 사실 풀백 라인에 진첸코까지 부상으로 빠진 것, 그리고 토미아스도 부상 속에서 일본 대표팀에 차출된 것 등 정상 전력을 가동할 수 없었다고는 하더라도 이 부분이 역시 예견된 리스크이고 말씀드린 대로 리버풀도 마찬가지로 대표 차출의 이탈과 부상의 이탈이 있었거든요. 로버트슨까지 뛸 수 없는 리버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리버풀도 조고메즈를 왼쪽 풀백으로 썼고 센터백 라인도 콴사와 코나테로 구성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양팀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미드필드 라인의 리버풀도 소보슬라이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커티스 존스, 맥칼리스터, 하비 엘리엇으로 미드필드 라인을 구성했고 공격 라인도 루이스 디아스, 누네스, 학포로 구성했기 때문에 리버풀 역시 마찬가지로 1.5군급의 라인업이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스날은 최전방의 무게감 부족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베르츠 29번 선수를 최전방으로 투입을 했는데 가짜 9번으로 뛰면 연계와 플레이 관여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거의 공이 많이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리스 넬슨도 조용했고 특히 이번 경기는 부카요 사카가 극악의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공격 라인 전체가 어그러진 모습이었어요. 그나마 하베르츠가 미드필드 자원인데 최전방에 배치되면서 중앙 지역에 공을 많이 소유하고 아스날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갔던 것은 맞지만 결국엔 해결하지 못했다. 리버풀은 경기 주도권을 내줬음에도 문전에서 치명적인 모습, 교체전을 투입할 때마다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운영 능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나은 모습들을 보였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클롭 감독이 알렉산더 아놀드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용하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공을 뿌려주고 경기 전개를 풀어가고 특히 역습 속도, 속공 속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 결국엔 이 패스 네트워크를 보시면 66번인 아놀드 쪽으로 리버풀의 모든 공격이 이제 기점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전술적으로 많은 그 공수 자원이 빠진 상태에서도 리버풀이 승리의 방정식을 만들어냈는데 아스널은 그냥 하던 대로 이런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선수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승리의 해법을 찾아내지 못한 게 문제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크 스탯 기준으로 봤을 땐 아스널이 이번 경기 기대 득점이 1.78골로 리버풀의 0.89골보다 높았는데 역시나 득점하지 못하면서 패배했습니다. 공격 위협도 2.03, 아스널이 리버풀보다 2배 이상 높았는데요. 볼 점유율도 아스널이 54%로 우세했고 슈팅 숫자 18대 12, 유효 슈팅 5대 3이었는데 아스널 선수들의 슈팅이 빗나간 것보다도 상대의 블로킹에 막힌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구석으로 노리고 좀 침착하게 때리지 못하고 그냥 냅다 때린 슈팅이 많았기 때문에 슈팅이 많았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기록이 빅찬스인데 아스널의 빅찬스가 무려 4번이었는데 이 4번의 빅찬스를 모두 놓쳤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한 번의 빅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했고 양팀 모두 골대를 강타하긴 했는데 리버풀이 또 오히려 2번이나 골대를 때렸거든요. 결국에는 기대 득점이나 슈팅 수나 빅찬스가 아스널이 많았다고는 하더라도 결국에는 리버풀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들을 꽤 많이 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스널의 기록을 전문으로 분석하는 캐넌 스탯의 기록을 보시면 아스널의 기대 득점을 무려 2.3골까지 높였고 실시간 기대 득점을 보시면 거의 아스널이 계속해서 앞서고 전반전은 거의 아스널의 일방적인 경기였고 후반전 같은 경우도 75분 이후에야 리버풀이 지금 기대 득점이 올라가면서 득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내다가 그 기회를 또 잘 살렸던 저 별 표시가 된 부분이 득점한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리버풀은 잘 웅크리고 있다가 상대 지역에서 체력도 많이 쓰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필요할 때 딱 힘을 써서 골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양팀의 슈팅맵을 보더라도 아스널이 문전 근거리에서 정말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해결하지 못했고 반면에 리버풀은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빅찬스를 확실하게 해결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필드 틸트, 어느 쪽에서 공이 많이 돌았느냐, 경기장 기울기를 봤을 때도 아스널이 굉장히 앞서 있는데 그런 앞서는 흐름에 있다가 이 빨간색 별 표시가 된 저 부분, 주도하다가 한 번의 역습 상황에서 실점을 하면서 무너졌고, 그 이후에 사실은 실점을 하고 나면은 공세를 하기 위해 올라가기 마련인데 자신감이 뚝 떨어지면서 오히려 공격 위협도까지 내주다가 경기 추가 시간에 가서야 큰일 났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렇게 달려들다가 역습을 허용하면서 뒤통수를 때려 맞는 이런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번 경기 알렉산더 아놀드가 리버풀의 최고의 선수로 꼽히기도 했고, 기록 기반으로는 리버풀 골키퍼 알리송 선수가 무려 6번의 선방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선수로 꼽힌 것은 경기를 분명히 아스널이 주도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주요 장면을 보시면 아스널 선수들의 결정력이 극악했다라는 것, 결국엔 아스널이 스스로 무너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아스널 유망주인 리스 넬슨이 문전 왼쪽에서 롱패스를 받아서 수비 뒷공간을 완전히 털었거든요. 심지어 알리송 골키퍼까지 제쳤는데 비록 수비가 마지막까지 따라오긴 했지만 마무리 슈팅만 골대 안으로 침착하게 넣었으면 되는 상황에서 비록 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허무하게 옆구무를 때리면서 이 기회를 놓쳤고요. 전반 11분에는 전방 압박을 통해서 확보한 기회에서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있었는데 혼전 상황에서 외대로가 때린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는 불운이 있기도 했습니다. 전반 44분 같은 경우에는 아스널이 계속해서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리버풀을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이 압박에 성공한 이후 외대고르의 패스를 받은 하베르츠가 뒤뚱뒤뚱거리면서 빠르게 슈팅을 가져갔다면 상대 수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천천히 몰고 올라가서 슈팅을 하다가 수비에게 걸리고 힘없이 골키퍼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무산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한 번 공격을 올라가도 날카로웠는데요. 전반 종료 직전에 리버풀의 역습 상황에서 알렉산더 아놀드가 문전까지 들어가서 때리는 오른발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왔죠. 이 장면은 아스널 입장에선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후반전 들어서도 초반에는 아스널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준비된 세트피스 장면도 대단했는데요. 외대고르가 길게 공을 뽑아준 것, 하베르츠가 왼쪽 뒷공간으로 들어가서 올린 크로스 패스, 사카 선수가 완전히 무인지경에 있었어요. 니어포스 쪽에 많은 수비수가 몰려있기 때문에 사카가 빈 골문으로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시도한 이 발리 슈팅이 허무하게 허공으로 빗나가고 말았고요. 60분에도 하베르츠가 왼쪽 측면을 파고들어서 올린 크로스 패스, 이번에는 물론 수비를 받고 살짝 굴절되긴 했어도 그래도 문전 우측의 무인지경 상태였는데 사카 선수가 이 공을 때린 것이 빗맞으면서 또 허무하게 빗나갔습니다. 이러다가 78분 코너킥 상황에서 아놀드가 올린 코너킥을 디오고 조타가 교체로 들어와서 헤더 슈팅 연결한 것, 크로스바를 때리면서 아스널이 정말 큰 위기를 넘겼거든요. 하지만 이어진 80분 아놀드의 프리킥 크로스를 아스널 수비수인 키비오르가 걷어내려다가 헤더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리버풀에게 리드를 내주고 말았고요. 그 이후 말씀드린 대로 총공사를 펼치다가 역습 상황에서 뒷방을 맞으면서 조타의 패스를 받은 디아스의 슈팅으로 한 골을 더 내주고 무너졌는데, 조타의 돌파도 너무나 허무하게 내줬고 이 패스도 사실은 자를 수 있었는데 수비수가 미끄러지면서 그냥 빠뜨렸어요. 디아스가 완전히 무인지경이 됐고 쉽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정말 뼈아픈 패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테타 감독이 이날 경기 주도했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이길 자격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팬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잘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지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3연패인데다가 최근 7경기에서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는데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팬들이 분개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팬들은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월 이적 시장에 공격수를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반 토니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선수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쉽지 않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조금은 팬들을 실망시키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아스널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아르테타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득점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이 골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황당한 답변이죠. 우리는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리버풀과 우리가 치렀던 그 2경기만큼 리버풀을 상대로 이런 결과, 이렇게 몰아친 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리버풀을 상대로 그 어느 팀보다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과 지난 몇 경기 우리가 기회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력이나 실력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매우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기력은 이렇게 질 정도, 못 이길 정도가 아닌데 골이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팀의 태도와 용기, 열망, 우리는 유럽 최고의 팀과 기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선수들을 뒤에서 응원할 뿐입니다. 내가 할 건 다 했다. 골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인데, 그럼 골이 들어갈 방법도 감독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슈팅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선수를 영입하든지. 그래서 서포터들이 1월 이적 시장에 스트라이커를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냐 물어봤더니 서포터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싶은 것은 서포터들이 팀 뒤에서 어려운 순간을 함께 해왔다는 점입니다. 지금 있는 선수들을 계속 응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안필드 원정에서나 이곳에서 우리 선수들이 했던 일을 다시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선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선수들이 자신이 중요하게 느끼고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대우를 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선수 영입이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지 선수들을 믿어달라는 얘기인데 이 말도 안 되는 결정력을 보인 선수들, 한 경기가 아니고 여러 경기째 그러고 있는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 팬들을 향한 메시지에서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팬들은 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선수들 입장에서 감독까지 우리도 실수로 기회를 줘서 실망하고 있는데 비판을 한다면 사실 뭐 낙담할 수 있으니까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팬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말, 여기서 우리가 결정력을 높이는 훈련을 하겠다, 뭔가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가 듣고 싶었던 것이죠. 좋은 경기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답답하긴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좀 황당한 말이죠. 골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 거 다 했어. 자꾸 이런 반응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수들에게 나쁘게 플레이하면서 골만 노려, 그리고 슈팅이 안 들어가니까 슛을 하지 마, 리버풀이 자책골을 넣을 테니 우리가 이길 거야, 이렇게 경기 플랜을 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약간 그 기자와 또 팬들에게 좀 화를 내고 썽을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때리다 보면 공이 골대에 들어갈 것이다. 18개 슈팅을 해서 골이 안 들어갔다면 15개의 슈팅을 하면 될 거 아니냐, 더 많은 슈팅기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이 방법대로 해결책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스의 부상에 대해서는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이제 검사해봤더니 좀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란다고 하면서 두바이에서 있을 짧은 전지훈련에는 합류한다고 했는데요. 제주스가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영입이 필요할 수 있더라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는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서 장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풀럼전보다 더 많이, 그리고 웨스트햄전보다도 더 많이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면서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는 휴식 기간 동안 잘 해결해 보겠다. 오히려 이럴 때 휴식기, 겨울 휴식기가 있는 게 좀 다행이다. 어려울 때, 정말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기차에 올라타서 이제 뭔가 상황을 관조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오늘 이제 은케티아를 또 선발 출전시키지 않은 것, 하베르츠를 제로톱으로 쓴 것에 대해서 우리의 플랜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짧게 답하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순간이지만 경기력이 좋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경기력이 안 좋을 때이고 지금은 걱정할 게 없다. 정신적으로만 조금 회복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아르테타 감독의 이제 인터뷰는 최근 3연패 과정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웨스트햄전에 패배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공격과 수비를 개선해야 된다. 최전방과 최후방, 보스 박스 양쪽에서 개선해야 된다. 잘 막아야 되고 잘 넣어야 한다. 이 기본이 안 되고 있는데 빌드업과 경기 준비 과정이 좋아도 이 기본에 대한 훈련도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풀럼전 같은 경우에는 좀 비판도 했었죠. 우리가 이길 자격이 없었다. 고통스럽고 슬픈 날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경기력을 한다면 우리가 일관성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리버풀전 무승부와는 달리, 웨스트햄전 패배와는 달리 내용 자체도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리버풀과의 무승부 이후 웨스트햄전, 풀럼전, 그리고 다시 이번 FA컵 리버풀전까지 이렇게 아쉽다고 말하는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통계매체 옵타의 아스널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확률은 1위에 있던 순간에도 높지 않았고 현재는 4.1%까지 떨어졌고 심지어 3위 확률이 35%일 정도로 이제 아스널이 2위도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널이 FA컵 탈락으로 인해 1월 달에 경기 일정이 2경기밖에 남지 않게 됐는데요. 1월 20일 토요일 밤 9시 30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그리고 1월 31일 새벽 노팅엄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전까지 거의 2주 가까이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 휴식 기간 동안 말씀드린 대로 두바이로 이동해서 전지훈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아르테타 감독이 어떤 해법을 찾을지, 그리고 아스널의 겨울 이적 시장 영입은 어떻게 될지 한준TV에서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